네, 오늘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우리 투자자분들 다시 한번 위로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한 3, 4% 빠진 친구들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다행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뭐 한 7, 8% 혹은 뭐 두 자릿수 이렇게 네. 빠진 친구들 보니까 와, 오늘 뭐 살짝 멘붕이 왔는데 우리 아마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열 때마다 아마 왜냐면 계속 떨어졌거든요.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네, 열 때마다 아주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 혹은 뭐 어떤 전략까지는 뭐 이름이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어떤 자세로 또 우리 MTS, HTS를 열어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선철 대표님과 함께 오늘 좀 저희가 급하게 모셨어요. 네. 원래 오늘은 섹터 애널리스트 분을 모시려다가 장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는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이선철 대표님 좀 모셨는데 급하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급하게 좀 모신 만큼 좀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네. 일단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오늘 주식을 파셨다면 파셨나요? 저는 못 건드렸는데요. 그렇지 안 파셨죠? 네. 만약 파셨으면 혹시 뭐를 하실 것 같으세요? 팔았다면 예, 주식을 팔아서 현금 왜 파셨? 그러니까 뭐 공포 때문에 파셨을 거고 네. 그럼 팔아서 무엇을 하셨을 것 같은지. 팔았으면 이제 분위기 봐서 좀 더 떨어질 때 노렸다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그런 그쵸. 그거는 이제 정말로 주식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적극적인 분들. 거고. 네.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나요 그냥? 뭐 그게 방법일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공포 이런 이제 리세션 공포 때는 네. 어쨌든 뭐 현금을 만들어서 그냥 은행에 넣어놓든지 네. 적금을 들든지 그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공포 장세에서는 일반적인 물가가 이렇게 치솟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리세션은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리세션 혹시 알고 계신 게 없으시잖아요. 네.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파셔서 그 뭐 은행에 넣어놓으실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절이여도 뭐 이제 적금에 넣으셔도 되고.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아무튼 우리나라도 5%, 5.7%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파셔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현금이 정말 안전 자산일까요? 현금이요? 네네. 적어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푹푹 나진 않겠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런 네.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네. 근데 좀 더 긴 텀으로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 주식을 저 같은 사람, 저는 원래 제가 자문사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프랍 트레이더로 오래 생활을 했었어서 진짜 저야말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그러시네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그러니까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면 증권사별로 갖고 있는 그 증권사의 그 회사 계정으로 투자하시는 네네 뭐 이거죠? 증권사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튼 기관 같은 데서? 네네 기관에서 그러면 그럴 때는 어차피 스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고 네. 진짜 막 10배, 20배씩 레버리지를 써서 제가 투자를 했다면 스탑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현물로 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신용을 많이 쓰셨거나 하셨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관점에서 주식이라는 거는 당장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장기 투자해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뭐 3%가 빠졌다.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과연 내가 지금 치솟아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화폐 가치 하락을 보호를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현금이 저는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다고요? 제일 안 좋죠. 왜냐하면 현금 화폐 가치는 어쨌든 지금 한국 물가 CPI 기준으로 5.7%가 상승 중이니까 화폐 가치는 반대로 계속 연에 하락하는 거네요. 하락한다는 거죠. 화폐 그럼 가치의 하락 속도보다 네네. 주식 가치 하락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잡으시면 아주 고평가된 잘못된 자산에 들어가 계시지만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미국 주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게만 아니라면 네. 장기적인 관점에선 무조건 화폐가 저평가된, 그러니까 화폐 가치 그 반대, 저평가됐다라는 건 반대로 일들을 뭐 배당, 그걸 배당 수익률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사실은 제일 정확하게 보는 일드, 그 10년물하고 비교할 때 일드는 그 이익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증시에.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주식 PER의 역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한국 10년물이, 그러니까 저는 현금보다는 차라리 채권을 들고 있겠어요. 근데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한국이 혹시 몇 프로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자를요? 네네. 한 한국 정부에 10년 동안 내가 돈을 빌려준다. 3점 몇 프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부로 이제 4%가 아, 넘어서 4%예요? 예. 예. 그래도 5.7%가 화폐 가치 하락하는데 네. 그래도 마이너스지만, 네.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보호가 어느 정도 되죠.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차라리 채권이 낫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은 저는 지금 오히려 코스피가 훨씬 더 채권보다 나은 상태다. 코스피가요? 왜냐면 코스피,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아까 PER의 역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PER은 한국 지금 코스피 PER이 현행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코스피 PER이요? 네네. 뭐 한 PER이 10배, 뭐 10배, 뭐 네네. 9배, 10배 정도 10배 되죠. 네. 9배, 뭐 10배. 그럼 그거의 역수니까 100에서 예를 들어 10을 나누자라고 하면 10%가 나오죠. 그렇죠. 한국 코스피의 이익 수익률은 현재 10%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물가가 네. 한국은 5.7%인데 코스피는 한 번도 그렇게 한머니가 들어온 적이 없었고, 팬데믹 이후로도.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 뭐 여러 가지 가버넌스 문제 다 좋아요. 네.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오래 높아 있고 사람들이 물가가 이게 더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계속 전환이 될수록 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심리가 될수록 기존의 물가가 높지 않을 때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당장 달러로 가고, 네. 미국에서 문제가 터져도 미국 자산으로 몰리고, 한국에서 문제가 터져도 미국 자산으로 몰리고 하죠. 그게 지금까지의 현상이고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근데 명확하게 보고 계신 거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가겠네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코 쉽게 잡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럼 그게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여전히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거냐. 그죠? 오늘 같은 경우 매도한 뭐 주체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이 제일 많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로는 조금 팔았지만 실제 선물로 많이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어떤 변곡 장세, 제가 뭐 내일 다시 상승할 거다, 뭐 오늘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단기적으로 제가 프랍을 할 때는 그게 최대한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현물에선 그런 걸 하실 필요가 없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늘 또 닥터둠이라는 그 오명을 받고 싶은 게 저를 너무 닥터둠으로 그때 한번 생각을 하신 그랬었나요?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미국 자산은 애초에 버블이 모든 한머니가 다 미국으로 갔다. 지난 10년 넘게. 당장 팬데믹 이후뿐만 아니라 지난 10년마다 사이클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어디가 좋았죠? 미국이 좋았나요? 네. 2007년 2001년에서 2007년까지요. 중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국, 한국, 브라질, 우리나라 그렇죠. 좋았죠. 뭐 브라질, 뭐 네. 온갖 신흥국이 미국 주식의 상승을 한참 크게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2000년에 IT 버블이 생겼고, 네. 뭐 그 성장 자체가 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그 60년대가 70년대를 잉태하고, 그러니까 60년대에 그런 해픈 통화 정책이 있어서 70년대를 잉태했고, 그런 70년대가 지나면 다시 폴볼커 에라가 오면서 80년대가 도래하고, 그러니까 매년 10년마다 이렇게 주기가 최소 바뀐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모든 거에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예를 들면 S&P 500은 지금 많이 폭락했다라고 하지만 이익 수익률이 현행 PE로 계산을 했을 때 아직도 5% 정도를 제공 중이다. 근데 미국의 지금 물가가 몇 프로, CPI가 8.3%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주식이 5%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익 수익률이. 왜냐하면 10년물, 미국 10년물이 4% 좀 넘게 주고 그렇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죠? 물가가 대신 8%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로 치면 뭐든지 지금 다 화폐 착각 중이다. 지금
채권을 참여하고 제가 오늘도 채권 관련 기관에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채권을 참여하는 그러니까 일단 채권 참가자들이 아직도 채권 시장은 아무튼 기관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10년물 금리가 아직도 4%밖에 안 된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특히 미국은 물가가 8%인 와중에도 그거는 아직도 연준이 아직도 실제 두려워해야 될 건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아직도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하겠다는 연준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다만 혹시 지난번에 정프로님 네. 제가 얘기한 거 기억이 나시면 네.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아무튼 물가 수준 위로 최소 근접하게 기준금리가 가야 된다. 네. 이거는 그냥 최소 무조건 역사적 팩트, 그냥 통계다. 네. 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50bp, 70, 속도는 빨라요. 속도는 빠르죠. 근데 어쨌든 속도가 빨라도 과연 실질금리는 기준금리랑 비교를 하든 뭐 10년물 금리랑 비교를 하든 물가지수 대비 역사적으로 70년대보다 더 큰 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게 네, 이제 이 네. 얘기가 네. 그럼 넌 뭐 갖고 있을래? 현금 갖고 있을래? 채권 갖고 있을래? 뭐 주식할래? 해서 이제 저는 저 같으면 이제 현금 갖고 있죠. 이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네,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우리가 네. 일단 오늘 얘기부터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네.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네. 좀 네, 천천히 네. 좀 나눠보죠. 일단 오늘 하락. 네. 오늘 하락은 이제 아까 뭐 우리 박근영 부장께서 뭐 이것저것 좀 짚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뭐 일본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뭐 파운드와 관련된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등등해서 이제 우리 환율도 많이 좀 치솟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빠졌다. 그리고 네. 이제 개인들이 아마 투매가 좀 나온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어요. 네네. 우리 대표님 보실 때는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유독 원화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화 상승폭이 컸거든요.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유로화나 같은 시간대 이제 선물장은 다 여니까 네. 유로화나 엔화나 보면은 거의 물론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 증폭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제가 모르겠으나 1시간, 2시간 전까지만 봤을 때도 그냥 시작가랑 같았습니다. 변동성은 컸으나 위아래로.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 국내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다. 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사실 오늘 이창용 한국 그 은행 총재님이 그 좀 매파적인 얘기를 좀 시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매파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의 이제 점도표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예상 못했다. 예상 못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좀 아무튼 매파적으로 네. 이제 아무튼 미국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래는 매파적이니까 한국도 그럼 금리 많이 올릴 건가 보다. 그러면 원래의 논리대로면 한국 원화가 강해져야죠. 네. 원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성장에 대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아무튼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네. 다만 이게 어떤 때는 외환이라는 건 외환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외환 아주 여러 가지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약해지고 강해지고 어쩔 때는 성장을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다 또 얘기가 또 산까지 갈까봐. 네네네. 일단, 그 이창용 총재가의 발언이 시장에 좀 약간 충격을 혹은 시장이 좀 투심에 좀 많은 일단은 그래서 영향을- 채권이 지금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이 국고채가 네. 장기물보다 단기물이 굉장히 크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물을 단기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2년물이 굉장히 크게 올라서 지금 4.4%였나 뭐 아무튼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10년물도 올랐는데 2년물이 오늘 하루에 6%인가 올랐더라고요. 네, 퍼센티지로 네, 네, 보면 네.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했다. 이제 이 금리가 단기 금리를 더 이제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리겠구나. 네. 한국은 참고로 물가를 잡을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한국의 부동산 때문에 조금 그 이창용 총재님이 잘못된 판단만 내리시지 않는다면 네. 충분히 물론 민간적인 부분은 좀 힘들어지겠지만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사실은 굉장히 아직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물가는 미국보다도 훨씬 작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의 아무튼 근원은 미국이고 네.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아무튼 이제 물가의 다이버전스가 경쟁력 있는 이제 어떤 신흥국과 미국과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 등과 다이버전스가 생길 거다. 네. 아무튼 한국은 우리나라는 물가를 아무튼 지금 빨리 좀만 더 잡고 뭐 당장 뭐 증시가 얼마 흔들리냐 상관없이 아무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뭐 내일 오를지 모레 오를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는 늦어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그 퇴근길 라이브에서 2100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2100까지 실제 왔다 가건 아니면 지금이 저점이어서 내일부터 당장 오르건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정말 거기서 10%한 7% 지금부터 10%더 빠져서 1900까지 갔다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타이밍을 아실 수 있나요, 개인분들이? 저도 그러니까 진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그 타이밍을 왜 그랬다가 오히려 그렇게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저평가돼 있던 자산들은 큰 사이클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다른 사이클, 다른 자산 큰 사이클이 바뀌면서 진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는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네, 네. 제가 한 번도 뭐 제가 방송을 조금 그렇게 예전부터 하진 않았어서 다만 저는 한 번은 제가 글을 계속 써왔습니다. 지금도 네네네네. 제가 독립 리서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유료입니다. 이러지만 아무튼 안 사요. 네, 아무튼 네. 운영을 하고 있고 좀 네네. 자세한 전망을 보고 싶으시면 네. 네, 아무튼 하고 있지만 네. 한 번도 저는 한국 주식을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 뭐 레코드로 남아 있으니까. 고백은 저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하시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한국 시장을 예. 결론이 네, 결론이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브라질이라고 보고 있고요. 갑자기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 현재 상황에서 일단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대외적인 요인 외에 특히 우리 시장이 많이 빠진 거는 아마 한국은행 총재의 이 발언으로 인한 머니들이 이제 많이 좀 빠진 거 하나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좀 주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이제 충분히 많이 이 정도면 빠졌으니 이제는 한국 시장을 사도 좋다. 특히나 이제 그 물가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은 막 8, 9%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3, 4% 정도의 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한국은 네. 안정이 될 거다 결국에. 안정이 될 거다? 네, 네. 한국은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하고 유럽 일부 국가 외에 네. 어쨌든 그렇게 통화를 많이 풀지 않은 국가들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물가가 오른 건 에너지값 오르고 원자재 오르면서 외생적인 변수로 올랐잖아요. 네. 그 와중에 심지어 원래 달러가 미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면 원래는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연준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수록 와 연준이 더 긴축을 하겠구나. 네. 더 긴축을 하겠구나. 이런 신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결제되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달러가 심지어 강세 올해 계속 그 시장이 하락할 때 달러가 강세로 갔죠.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갔으니 한국이나 이렇게 원자재가 없는 나라 입장에서 그런 원자재들을 더 부담이 수입할 되죠. 때 더 부담이 네.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이미 점도표에서도 네. 내년 언제까지만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네. 저는 내년에 물가가 더 계속 높게 유지돼서 더 나중에 점도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어찌됐든 이제 항상 시차, 금리 이런 긴축 효과는 시차를 두고 그런 경제 발현이 시작이 되고 아주 곧 있으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네. 굉장히 나쁘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네. 그러니까 미국께서 어떤 이제 그렇게 진짜 어떤 실물 경기에서 정말 어떤 문제가 발현이 이제 더 크게 지금도 조금씩 발현하고 있지만 네. 발현하기 시작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안전자산이라고 달러로 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때 고용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 일단 긴축은 스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핑계를 대든 네. 우리 기준금리는 몇 프로까지 가겠다. 그죠? 우리가 5%까지 얘기했으니 5%까지는 가겠다. 뭐 4.5%까지 가겠다. 그리고 멈출 겁니다. 다만 양적 완화를 다시 할 수 있나요? 미국이. 양쪽 원래 완화를? 항상 하던 거는 그럴 때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런 고용까지 크게 꺾였을 뭐 때. 그런 건 잘 안 하겠죠. 할 수가 없죠. 돈을 더 풀면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네. 더 압력이니까 네. 웬만한 상황까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죠? 시장은 미국의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제어 능력에 대한 신뢰를 지금처럼 보내지 않을 거다. 할까요? 신뢰를.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한국 시장은 더 안정을 찾을 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국 시장이 더 좋아질 거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네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물가 오른 거 뭐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미국 달러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원유 같은 것도 더 비싸지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 커진 거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근데 하다못해 미국은 기름이 나는 나라잖아요.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원유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은 미국은 훨씬 우리보다 적을 거고 우리는 이제 네네. 100% 수입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자신들의 발행력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좌우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우리는 100% 수입을 해야 되고 그것도 달러를 가져와서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이중고가 있잖아요. 달러도 네네네. 비싸 거기다가 원유까지 비싸.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물가가 더 안 오를 이유는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네. 달러를 만약에 발행해서 기타 위기처럼 일반적인 위기는 물가부터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폭락하고 음. 그런 우리가 아는 리세션 때처럼 과연 미국이 달러를 발행을 할 수 있을 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할 수가 없죠. 하려면 채권을 추가 발행해야 됩니다. 네. 기타 나라들이 하듯이 우리나라는 돈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지출을 해야 되면 어쨌든 채권을 정상적으로 발행해서 우리가 원화를 뭐 아무데나 허공에서 찍어가지고 그 돈으로 저희 채권을 산 적은 없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 않으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2008년부터 계속 돈을 허공에서 진짜 말 그대로 허공에서 찍었죠. 네, 찍어서 중앙은행에 찍고 그거를 자기의 장기 국채를 계속 사줬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네. 지금까지 자산 버블의 과정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 넘게 계속 있었다. 어떤 형태로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있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 금리 그렇게 낮아지게 되면 구조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결국에 유동성이 갈 곳 없는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갈수록 나중에는 막 10년물 금리가 막 0.5%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그 돈이 어쨌든 그보다 나은 일들을 제공하는 자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부동산이 월세 전환해서 뭐 예를 들어 매매가 대비하면은 뭐 2% 이렇게만 줘도 부동산을 사고 이거는 지금까지의 현상입니다. 네. 주식 이익 수익률이 뭐 S&P 기준으로 제일 낮았을 때가 2021년에 거의 한 뭐 2% 3%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도 S&P 500을 사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반대가 되는 과정인 거죠. 제가 이게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더 그러면 이상 달러 한번- 발행이 어려워졌으니 네네 달러 발행을 더 이상 못하는 미국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그건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더 좋을 이유는 뭐냐는 거죠. 우리는 자, 네. 제가 요거 하고 한번 차트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1920년대,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말이 스태그플레이션이지 1970년대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다 알고 계시죠? 네네. 다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 제일 그 좋았던 나라가 어디죠? 1920년대? 70년대. 70년대요? 일본? 일본하고 한국이죠. 한국이 좋았나요? 한국도? 좋았죠.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긴 했습니다. 네네. 아무튼 한국도 좋았죠. 네. 어쨌든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이란 결국엔 생산에 혜택을 주고 생산이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모든 생산과 제조를 담당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었죠. 1920년대도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거든요. 1920년대는 어디가 좋았죠? 1920년대요? 20년. 네네. 20년대 유럽 아닌가? 미국 아니에요? 미국이 제일 미국, 좋았죠. 네. 네. 미국의 그때 그 산업 네. 엄청나게 분응이 모든 제조업을 미국이 담당하던 시절이죠. 네. 이제 2020년대 들어서 이제 큰 사이클이 다시 지난 40년의 디스인플레이션을 깨고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다. 이제 그 큰 사이클에 어디가 좋을 거냐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원자재가 많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브라질을 말씀드린 건데 네. 브라질은 긴축을 2021년 초부터 그러니까 미국만큼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 더 높아졌는데요. 2021년 초부터 시작을 엄청나게 빠르고 세게 시작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13%인가 가 있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확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사이클이 훨씬 빨랐고 그만큼 그렇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진짜로 볼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무기와 수단이 있는 나라죠. 브라질은. 왜? GDP 대비 부채가 정부 부채가 미국처럼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런 뭐 높은 금리 제시한 나라가 많이 있겠죠.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이나 저 터키나 이런 나라들이 네, 터키 참 아니구나. 예. 터키는 반대로 갔으니까. 하여튼 뭐 그 몇몇 나라들이 있다 치더라도 네. 그 나라를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삼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한국, 미국 정도로만 일단 나눠서 생각할 때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네. 지금 빠르게 그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좋습니다.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봐주시면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얘기한 차트인데 어쨌든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인플레이션이란 결국 통화량 항상 화폐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많고 이거 아니다. 그냥 화폐적 현상이다. 그만큼 미국에서 돈을 많이 찍고 네. 광의 통화가 많이 늘어났다. 그럼 결국에 화폐가 이렇게 이 전년비 대비 검정선이 이제 M2의 전년비 증가율이고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의 전년비 증가율인데 M2가 이렇게 전년비 크게 늘어날 때마다 최소 3년에서 4년의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은 유지된다. 그래서 43년 12월에도 보시면 47년 3월까지 그러니까 최소 3년 이때 거의 4년 가까이 됐죠. 인플레이션 피크가 친 게 검정색이 오르고 이렇게 뒤에 올랐고 그러니까 M2가 10% 이상이 올라가면 경제에 필요한 곳으로 돈이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 우물 같은 데 이렇게 갇혀서 욕조에 갇혀서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항상 발생한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때 당시에도 71년 7월에 M2가 피크를 쳤고 한 3년 4년 뒤인 74년 12월에 이제 CPI 피크를 쳤고 2차 스태그플레이션 때도 76년 2월에 M2가 피크를 치고 80년 3월에 M2가 피크를 거의 4년 뒤에 쳤다. 네. 그러면 쭉 보시면 이제 여기가 10% 선인데 이 10% 선을 그 뒤로는 이제 늘어난 적이 없죠. 통화량이. 근데 지금 늘어난 게 언제냐? 21년 2월에 전년비 27% 올랐더라. 그러면 이게 최소 3년만 잡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2, 23, 24 아니죠. 잠깐만. 네, 3년만 잡아도 22, 23 아무튼 최소 내년 말까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최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물가가? 지난 통화량이 다 화폐적 현상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 방송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풀어놓은 돈이 네네. 한 3년 정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계속해서 시장에서 돌고 돌아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하게 또는 그렇죠. 상단으로 네네. 가져간다는 네. 최소 의미대로. 저는 네. 내년 지금 많은 시장 외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년 인플레 전망을 내년 말에 한 3% 정도로 보잖아요. 네네. 저는 최소 내년 무조건 6% 위에 있을 거다. 그리고 향후 10년은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다 2% 정도 생각하고 지난 수십 년간 항상 뭐 채권 금리 그리고 뭐 중립 금리를 뭐 2%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앞으로는 중립 금리가 거의 5% 정도 그런 시대가 향후 10년이 될 거다. 향후 10년이요? 그러니까 길게는 물론 중간에 또 디스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늘 뭐 2년 있고 이렇게 다시 왔다 갔다 하지만 70년대처럼 네. 여튼 대표님께서는 적어도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는 네. 적어도 2, 3년 후쯤 아마 거의 피크를 찍는 네네네. 인플레이션 그래프를 미국은 보일 거다라는 네네네. 거죠. 네네네. 네, 지금이 피크가 전혀 아니고. 피크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어쨌든 간에 하방 레벨은 막혀 있다. 6% 아래는 못 내려간다. 내년 말까지 무조건.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네네네. 이번에 사실 공급발에서 촉발한 게 큰데 이제 네네. 미국에서도 저렇게 돈을 많이 풀어놨으면 네. 그 영향은 사실 지금 CPI나 이런 데도 그게 다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주거나 그렇죠. 렌탈 그리고 이런 데 나타나기 사실은 시작하는데. 네네. 제가 정프로님이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배려해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해가 쉽게 정프로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네. 혹시 뭐 예를 들어 100억씩 나눠줬다 생각하면 네. 무엇을 하실 거냐 그랬더니 정프로님이 그때 햄버거, 쉑쉑버거 재난지원금으로 100억씩 만약에 줬다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쉑쉑 기억나시나요? 먹었어요? 그랬더니 정프로님이 쉑쉑버거 싸가지고 다 시청자분들한테 아 뿌리신다고. 여러분들한테 쏘나 그랬죠. 네네네. 네.
아,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네. 쉑쉑버거는 어쨌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네. 그 재료를 위한 실물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재화잖아요. 그거 네. 돈처럼 찍어내서 되는 게 아니라 재화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공급이 부족해지고 쉑쉑버거에 들어가는 고기를 수급하기가 오래 걸리고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네.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러니까 실물 재화는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재화는 찍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급이 부족해지면 쉑쉑버거의 가격은 폭등하겠죠. 저 같으면 제가 그때 초호와 저는 빌라 뭐 별장 같은 걸 살 것 같다. 평소에 못 사는. 네. 그럼 그런 걸 산다면 저는 바로 뛰어갈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최대한 빨리 100억씩 다 받았다. 재난지원금으로 다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근데 그걸 사면 그것도 실물 재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그러니까 반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그 사전적 어원이 통화량의 증가, 통화량의 공급이 증가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사전적 어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또 깊게 얘기하면 케인즈학이 또 나와야 되고 하는데 70년대에 아무튼 인플레이션으로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 오른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돈 많이 풀린다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돈의 공급 자체가 늘어나는 게 그런 거고 네네. 다만 그게 뜻이 자꾸 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뭐 이제 케인즈학을 사용해서 자꾸 이제 그렇게 가는데 통화주의가 맞는 항상 밀턴 프리드먼이 항상 얘기했듯이 네. 그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화폐적 현상이다. 네.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다. 네. 그러니까 공급 차질이 생기고 아.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건 진짜 정치적인 얘기, 뭐 인류의 역사와 막 이렇게 길게 들어가야 네. 되고 행복해서 웃는 게 싶지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합니다. 예, 이게 한국의 네. 아니 한국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약간 이런 통화의 아무튼 근본이다. 늘 뭐 로마는 왜 망했나 뭐 생각해 보시면 아무튼 네네네. 여튼 이제 답이 나올 돈이 것 많이 풀린 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바니까 미국에 네네네.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어떤 분은 내년 뭐 중반부터 이제 많이 꺾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우리 네네. 대표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꽤 오래 지속될 거고 어쩌면 지금 피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씀 이제 주신 네네네. 거고요. 저는- 그래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인플레를 아마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네. 미국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이 더 좋은 이유는 뭐죠? 한국은 네. 자 한국은 일단 첫째 우리는 한 번도 역사적으로 돈을 허공에서 찍어서 해본 적이 없다. 할 수가 없죠. 할 수도 없고 네. 장기채를 뭐 우리의 채권을 자체 매입하거나 중앙은행이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첫째. 그 말은 둘째 부채가 지금 모든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부채가 어마한 양의 부채 자산이 한국으로는 쏠린 적이 없다. 네. 부동산 빼고요. 네. 부동산은 아직도 많이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도 네. 월세를 연간으로 곱하기 12 하신 다음에 보증금도 월세로 변환하시고 매매가, 매매 호가랑 나눠 보시면 아직도 그 제가 아까 말한 이익 수익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도 한국은 4%뭐 안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지역들이 인플레이션이 5.7%인 와중에 아, 우리나라 부동산은 돈이 많이 껴있다 이거죠? 부채가 많이 껴있고 돈이 부채가 많이 껴있고. 들어가 있다. 예. 근데 반대로 한국의 코스피나 요 차트 하나만 네. 차트 한번 봐주시면 자 이게 미국 증시 S&P 500인데 2000년에서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노란 선이 이게 GDP 미국의 GDP 성장률이거든요. 아, 저기서 주식했으면 진짜 돈 많이 벌었겠다. 그렇죠, 많이 벌었죠. 2000년 이후로 네. 미국 GDP가 28% 상승하는 와중에 네. S&P는 최근 많이 하락했지만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몇 프로 상승했을까요? 뭐 그냥 대충 그냥 그림만 봐서는 한 300%는 한 것 같은데. 200%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0% 그렇습니까? 됩니다. 네. 2000년 대비로. 그러니까 GDP 성장에 비해 GDP 성장이 28%인데 미국은 S&P 500은 거의 그거를 몇 배나 뛰어넘어서 상승해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같은 기간을 코스피로 볼게요. 네. 자, 이게 달러 기준 코스피인데 달러 기준. 네, 우리나라 이제 ETF입니다. 달러로 들어갈 때 요 중간 노란 선이 뭘까요? 그것도 GDP예요?
예, 한국 GDP 성장률입니다. GDP랑 거의 같이 갔네요 여기는. 예, 2000년에서 지금까지 한국 GDP 성장률이 261%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이 코스피 가격은 이 GDP에도 못 미치면 정말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네네네네. 근데 코스피 가격은 제가 여기에도 표시를 했지만 거의 2007년 뭐 그러니까 거의 10몇 년 전 가격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유동성이 풀리고 했음에도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래된다. 그거를 투자자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 자금은 최소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가치 하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산으로 가게 된다. 예전에는 2020년, 21년에만 해도 저금리고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기업이든 현재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스토리가 있으면. 멋있고 뭐하고 하면 왜냐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현재로 할인했을 때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뭐 그냥 현재 돈의 가치가 너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 돈을 잘 벌지 않아도 네. 그런 스토리만 있으면 가게 되죠. 왜? 현재 그냥 쉽게 말하면 현재의 돈이 그냥 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건 그 먼 미래에 현재 돈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재로 할인해 보면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현재 돈은 엄청 귀해지는 거죠. 지금 이 돈으로 어딘가에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현금으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플레이션으로 갉아먹는다. 갉아먹죠. 내 돈을 갉아먹는 화폐 가치가 거니까. 네. 연 5%만 계속 발생한다고 해도 3%만 계속 발생한다고 해도 엄청난 이거는 봉리로 갉아먹기 때문에 한 20년 있으면 그냥 제로 되네. 예, 제로되는 엄청난 아무튼 하락률입니다. 그러니까 네. 70년대 그러니까 제가 늘 계속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실질 금리를 보셔야 된다. 실질 금리가 지금 70년대보다도 역사상 마이너스다. 요거 한번 화면 봐주시면 아니 근데 요 그래프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국은 네. 지금 이제 GDP 수준으로만 계속 갔잖아요. 네네. 미국은 GDP 이상으로 한참 이제 주가가 갔고요 네네. 몇 년 동안.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한국 시장은 원래 GDP만큼 가는 게 맞는 시장은 아닙니까? 평생 그런 거 아니냐? 20년 동안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전엔 이게 뭐 예. 그냥 20년만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다시 화면 좀 봐주시면 예. 여기가 2001년, 2000년이고 2000년, 그죠? 네. 2000년에서 2007년까지로 볼게요. 요때 7년 만에 261%이 GDP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가가 261%가 아니네요. 거의 300% 가까이 상승을 했죠. 2000년 요 시작부터. 네. 반대로 미국 거를 볼게요.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음. 물론 요때가 IT 버블이긴 했지만 아무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어땠죠? 미국 주식은 기었네요. 기었죠. 이때 인플레이션 혹시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는. 이때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제 저 때도 계속 상승을 예, 했을 것 상승하고 같은데요. 그때는 장에 정말로 장밋빛 인플레이션을 네. 꿈꾸던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진짜 성장한다. 성장 스토리가 막 지배했을 때 당시입니다. 이때는. 네. 지금은 그때와 달리 부채가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그때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막 받아들일 때 물론 지금처럼 높진 않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폭가 큰 얘기를 제가 함축해서 이제 막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네. 헷갈리실 수 있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주식 투자자분들이든 네. 정말로 지금 잘 잡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일생일대의 기회 중에 하나다. 아 지금이. 중국하고 한국 주식은요. 중국하고 한국, 뭐 브라질 일부 그리고 원자재. 그러니까 제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1920년, 1970년, 2020년, 1920년하고 1970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았을 때 항상 어디가 좋았냐? 브라질 예를 들면 브라질도 제가 되게 좋다고 나중에 한번 시장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브라질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얘기 아니고요. 네. 내일이 바닥일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바닥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뭐 욕을 먹더라도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무튼 저는 항상 닥터 둠이라고 저는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데 나가서 미국은 저는 최악의 상황에 1800까지 갈 수 있다. S&P 500이. 닥터둠 지금 저 넘버 1부터 넘버 3가 쭉 있거든요. 제가 요새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신종 그거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저는 네. 뭐 기본 2,400 내년 말까지 최악의 아. 1,800 본다. 근데 한국은 제가 아무튼간에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2,000 잠깐 깨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럼 보통 많은 분들은 아니 어떻게 미국이 하락하는데 왜냐면 지난 10년간 당연히 미국이 오르면 한국 따라가고 따라가고 떨어지면 우리 크게 내리면 더 빠지고. 더 빠지고 예. 그랬으니까 미국 주도의 장세였으니까. 미국이 빠지는 어떻게 우리가 가냐. 그렇죠. 이 얘기를 다 했는데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일 때 그렇다라는 거죠. 음. 지금 인플레이션은 미국발 인플레이션이고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네네네네. 달러가 연에 8.3%씩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네. 그죠? 네. 예를 들어 터키 인플레이션 심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터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에 막 80%까지 가게 된 게 왜 그렇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계속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터키 같은 데서 하면 거기서 기준금리 우리가 엄청 올릴 거야 라고 한다고 신뢰가 떨어지면 터키 자산은 사나요? 터키 자산에서 빠져나오나요? 요즘은 근데 터키 좀 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지만 빠져나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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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뢰가 그 돈이 현금으로 갈 수 있나요? 달러를 사셔야 예. 심지어 달러에서 빠져나왔는데 미국이 8.3%라. 예. 그게 현금으로 현금이 답일까요? 예. 물론 정프로님처럼 약간 투자에 진짜 일가견이 있으시면 좀 더 싸졌을 때 막 보다가 내가 최저점을 잡겠어.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누가 해도 힘들고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통화 가치의 하락을 온전히 다 방어해주고도 남는 원자재로 가거나 둘째 원자재가 많거나 아니면 그 자산 자체가 지난 10년간 워낙 저평가돼서 일드로 환산을 할 시 수익률로 환산을 할 시 주식의 증시의 가치를 수익률로 환산할 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랑 중국은 지금 연에 10%를 넘게 주고 있다. 너무 싸기 때문에 네. 현재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엄청 많은데 너무 그만큼 싸서 넘게 주고 있다. 그런 자산으로 가야 될 거냐.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무슨 얘기 제가 갑자기 너무 또 열정적으로 하나까지는 말하다 안 보니까 하셔도 되는데. 네. 아, 아무튼 네. 그렇게 가게 된다. 왜? 현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제일 첫 섹터가 원자재가 될 거다. 네. 지금의 원자재가 하락을 하는 건 최근에 올해 1월부터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는데 4월까지 원자재만 고공행진을 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근데 4월부터 파월이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의 first mandate 인플레이션이고 무조건 잡고 말겠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원자재도 항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의 이제 실물 수급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을 만큼 타이트합니다. 실물이 현재는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는 이만큼 많은데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도 똑같죠. 인플레이션도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꺼지는 기미가 안 보여요. 전혀 꺼질 기미가 안 보이죠.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 연준이 그렇게 강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겠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항상 잘 고정돼 있다. 늘 그걸 강조를 하잖아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진짜로 4월 이후에 아주 잘 고정됐습니다. 다만 현실은 어떻죠? 현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요. 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진짜 긴축을 더 세게 할 건가 보다. 더 세게 할 건가 보다. 계속 이렇게 되니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정이 된 거죠. 근데 현실과 기대가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됐을 때 네. 현실이 지속되면 기대만으로 현실이 바뀔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기대가 현실을 따라올까요? 아니면 현실이 기대만으로 바뀔까요? 뭐 약간 철학적인 얘기신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의 기대들이 모이고 그 총합들이 어쩌면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다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은 늘 화폐적 현상이다.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네. 화폐적 현상이고 이미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려서 음. 그건 지금 욕조에 이만큼 쌓여 있다. 음흠. 이게 계속 최소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하는 게 그 효과는 최소 3년, 4년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 거다. 첫째.
네. 그리고 둘째, 지금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이면 바로 이게 반영이 한다고 할지언정 네. 그런다고 해도 바로 반영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다고 그러기엔 실질 금리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8인데 기준금리는 아직도 3.5인가요? 3.5죠. 네. 3.5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5%예요. 10년물에서 10년물 금리는 몇 프로죠 지금? 10년물 금리가 지금 미국 예, 미국채. 3.6에서 예, 3.6이니까 그럼 3.6에서 8.5 나눠도 비슷하게 마이너스 네. 5죠.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70년대 실질금리는 유일하게 우리가 아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딱 이 시기. 요 시기. 우리가 아는 리세션은 요 뒤에 보라색 음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제 리세션은 엄청 많았지만 제가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니 정말 70년대를 연구하시고 70년대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상황이 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 기준금리에서 뺀 게 아니라 10년물 이 파란 선은 10년물 금리에서 CPI를 뺀 겁니다. 그렇게 뺐을 때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도 70년대보다 낮은가요, 높은가요? 낮네요. 훨씬 낮잖아요.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화폐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지금 버블이 엄청 껴서 일들을 조금 주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에는 미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에는 굉장히 매파적인 정책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CPI를 빼면 엄청나게 마이너스, 채권 수익률 3.6밖에 안 주잖아요. 미국이 네. 8%인 상황에서 엄청나게 매파적인 건 맞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일드 자산들은 크게 힘들어질 거다. 미국에 있는 고평가된 온갖 버블이 다 껴있는 일드 자산은 힘들어질 거다.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에는 전례 없이 여전히 부양적인 상황인 거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리세션은 이 연두색 음영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 선이 이렇게 아래인 상태에서 한 번도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빨간색 선은 팁스, 그러니까 기대 실질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자꾸 너무 어려운 얘기로 가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아무튼 기대 팁스는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대 실질 금리에서 그러니까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10년 명목 금리를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제가 너무 10년 명목 금리에서 10년 명목 금리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네. 요새 실질 금리가 실질 금리. 플러스로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빨간 선이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기대에 의한 실질 금리다. 왜? 10년 명목 금리를 누가 정하죠? 그거조차도 트레이더들이 정하잖아요. 그죠? 트레이더들이 나 이 가격이 싼 거 같아. 네. 팔려는 사람은 난 이 가격은 받아야겠어. 그래서 정해지는 거래되는 가격이 그게 10년 명목 금리고 네, 네,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실질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죠? 10년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기 때문에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 장기 쪽은 고정돼 있다. 네. 연준의 매파 토킹이 먹히면서 4월부터 이후부터 네. 원래 1월에서 4월까지 원자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네. 그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가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이 넘어갔었습니다. 거의 네.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2, 3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형님, 이게 반대로 갔죠. 빨간 선이. 네. 완전히 대표님? 네네. 시간이 또 지났어요. 너무 많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대표님 말씀을 끊지 않고 끝까지 좀 가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마무리는 꼭 듣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마지막 화면에 빨간색은 기대만 이렇게 그러니까 네. 지금 다 연준의 블러핑에 이렇게 되고 있다. 네. 다만 미국 부채는 GDP 대비 140%고 지금 네. 밸류에이션상 한국이나 중국은 너무 싸다. 네. 절대 팔거나 하시지 마셔라. 네. 네. 한국 시장이 지금 싸다. 살 싸다. 상황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걸로 대표님 보고 계신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셔서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 저도 급하게 오느라고 기존 자료 가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지금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을 거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제가 보는 사실 저는 투자를 그냥 단순히 거시경제만 보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도 보고 많이 특히 또 저는 트레이더 출신이라 그렇게 네, 하는 네. 편인데 한국은 어쨌든 10월 안에는 저는 크게 반등을 할 것 같아요. 10월 안에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크게. 네, 그 얘기만 저는 잘 들립니다. 네, 물론 이제 지정학적인 변수들을 고려해도 그런 결론을 내시는지 아니면 뭐 미국이 혼자 그렇게 망가지는 상황을 그대로 둘 것 같은지 등등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네, 네, 네.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해주신 프루츠 투자 자문의 이선철 대표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 다시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좀 설명을 더 잘할 수 있게 그러실래요? 좀 해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